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조선업계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됨에 따라 경상남도와 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긴급회의를 열어 조선업계의 회생과 고용불안 최소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들어 수주량 제로로 수주 절벽을 체감하고 있는 경남 지역 조선소. 올 하반기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등 빅2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자치단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상남도가 마련한 긴급회의에서 조선업계의 건의가 쏟아졌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취업 알선이라든지 또는 재교육, 훈련. 1차 구조조정 대상에 해당되는 물량팀의 구제도 촉구했습니다.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의 사각지대로 보시는 게 과잉 공급과 과당 경쟁 상태인 조선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건의도 촉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들의 퇴직 문제, 그러다 보면 고용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고용 부분의 어떤 대책을 실직에 따른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 침체 극복이 관건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논의된 대책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조선해양산업 회생에 필요한 종합 대책을 하루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옛 39사단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어제 첫 회의를 시작으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 오염원의 조사 범위와 조사 방식을 두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으로 광범위한 오염이 확인된 옛 39사터. 게다가 조사마저 부실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반발과 우려를 샀습니다. 옛 39사터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민관협의회의 목표는 토양 오염 조사 방식과 범위를 정하고 어떻게 정할지를 결정하는 것. 하지만 첫날부터 오염 조사 범위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게 50년 이상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시설들에 대한 자료들은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 샘플링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말씀대로 전 부지에 대해서 전혀 무관한 부지까지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오히려 더 많은 낭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업체 측은 유류 저장고 등 오염이 예상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격자 형태로 광범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장기간 오염이 방치된 만큼 지하수 흐름도 등 다양한 사전 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오염 조사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아파트 건립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창원 지역 상장사들의 증시지수와 시가총액으로 매겨지는 메카지수가 올해 1분기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는 메카트로닉스 업종 47개 상장사로 살펴본 창원 메카지수는 지난달 3,356.59포인트로 연초보다 224.56포인트가 올라 7.9%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상인은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진주 사천항공 국가산단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천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최근 열린 항공국가산단 예비타당성 조사 회의에서 항공국가산단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이 1이 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진주 사천항공국가산단은 오는 2020년까지 165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임진왜란 당시 주요 전투가 일어난 경남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역사 유적들이 풍부한데요. 특히 급증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유적들도 많지만 이것의 관광 자원화는 잘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재란 이듬해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이 왜군과 치열한 결전을 벌인 사천 선진리성 일대. 입구로 가자 사각형의 거대한 무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투에서 희생된 명나라 병사 7천에서 8천여 명이 묻힌 집단 무덤입니다. 400년 넘게 방치돼 오다 1990년대 들어서야 현재의 상태로 정비됐습니다. 원정군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도외시해서 안 되고. 노량해전이 일어난 남해 앞바다, 집채만한 크기 안반에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노량해전 전승을 기념해 명나라 장수 짱 리양시양이 직접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역사 유적들 가운데는 이렇게 명나라 군대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겨냥한 새로운 역사 관광 자원으로 조명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곳을 찾는 중국 관광객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 체험을 위한 그런 관광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이제 관광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 같은데. 중국인 관광객 600만 시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이순신 관련 유적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안 발표에 따른 첫 후속 조치로 현대중공업이 대규모 임원 감축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노조는 임금투쟁, 상경투쟁 등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하무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조선계열사 임원 25%를 감축했습니다. 60여 명의 임원들이 구조조정된 겁니다. 정부가 조선업계에 고강도 자구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처음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회사는 일단 정기 임원 인사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하던 임원 인사인데요. 이거는 시기만 저희가 조금 이거는 좀 당겨서 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일반 직원과 생산직에 대해서도 희망퇴직 등의 형태로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회사 측은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휴일 연장 근로자를 없애고 고정 연장 근로도 폐지하기로 하는 등 전사적인 비용 절감에도 나섭니다. 노조는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구조조정 반대와 기본금 6.3% 인상 등 올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맞불을 놓는다는 방침입니다. 부실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하는 하나의 요식행위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노연 9개 사업장 대표자들은 대책 마련을 지금 하기 위해서 고심 중이고요. 노조는 오늘과 내일 상경투쟁도 계획해놓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가운데 노조는 임금협상 투쟁과 상경투쟁으로 맞설 예정이어서 구조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4월의) 마지막 금요일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화창한 날씨만큼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낮 기온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더 포근하겠습니다. 밀양 24도, 진주는 22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고 주말까지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25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아침과 낮의 기온은 10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높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고요. 오후로 갈수록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부 지역입니다. 현재 창원 11도, 창녕과 의령 9도로 출발합니다.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김해 22도, 내륙은 24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한낮에는 봄볕이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진주 11도, 합천과 함양 10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산청 22도, 합천은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낮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5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합천군이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삼가면 인근 2만여 제곱미터의 아이스 플랜트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함안군이 사무실, 가정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들을 작은 도서관에 전달하는 드림북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창녕군이 낙동강 유역 군민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장내 기생충 퇴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제55회 경남도민체전이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양산에서 열립니다. 이번 체전에는 도내 18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등 모두 12,000명이 참가해 27개 종목을 놓고 기량을 겨룹니다. 양산시는 도비와 시비 등 37억 원을 들여 24개 경기장에 대해 시설 보수 등 시설물 정비를 마쳤고 올해 양산시 승격 20주년과 통합체육회 출범의 의미를 담아 화합, 통합체전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 박경리 선생의 8주기를 맞아 하동과 통영에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토지문화재단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 다음 달 4일 박경리 문학관을 엽니다. 문학관에는 박경리 선생의 토지 6필 원고를 비롯해 책상, 필기구, 돋보기, 애장품 등이 전시됩니다. 또 박 선생의 출생지인 통영에서는 다음 달 5일 추모제와 백일장, 전시회 등도 열립니다. 한국남동발전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로 남동발전은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나 건물 등 유휴부지에 수상태양광 발전시설과 육상풍력발전시설을 짓기로 하고 두 기관이 기술 보급과 인력 교육 등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